IMDb 영화 리뷰, 분류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을 사용해서 이 영화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출 수 있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전처리부터 좀 먼저 보시면은 저희 데이터들은 이 RNN이 시퀀스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퀀스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정보는 이제 이렇게 RNN의 셀들이 이렇게 연결이 쭉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쭉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될 거냐? 이게 이제 500개가 될 겁니다. 500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순서대로 들어간 자료들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요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콜앱을 열어주시고요. 콜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RNN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NN은 이름을 줄게요. IMDb라고 해서 exam이라고 이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데이터를 좀 불러올게요.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케라스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제 서브 모듈 밑에 있는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좀 함수를 또 사용해서 가공을 해서 RNN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한 형태로 자료를 바꿔주는 형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 하셔가지고 keras.datasets라고 해주시고 이제 임포트에서 IMDb 그리고 이제 프롬에서 이 케라스 밑에 프리프로세싱 프리프로세싱 밑에 이제 임포트 하셔가지고 시퀀스 이렇게 좀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변수를 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x features 해서 10,000개. 요 10,000개는 단어의 수가 10,000개인 거고요. 이 10,000개를 넘어가는 단어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이제 피처로서는 이제 10,000개를 이제 기본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길이 해서 맥스 랭스 해서 이제 500개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랭스는 RNN으로 들어가는 셀이 500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즉 500개의 단어들 하나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 단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걸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하셔가지고 배치 사이즈는 32개씩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료를 한번 불러올게요. 저희 자료는 IMDb input underbar train 또 y 값도 y underbar train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또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input underbar test 그 다음에 y underbar tes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IMDb 점 해서 load underbar data 이렇게 해서 넘언더바 was라고 하는 값을 가져다가 얘는 이제 값을 만이라고 주시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000개의 단어들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가 이제 가져와졌고요. 점점 이제 불러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값이 잘 불러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underbar train이라고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각각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리뷰를 쓴 거죠. 이 리뷰를 쓴 것을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 놓은 자료가 이제 input underbar train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0번째 있는 이제 리뷰를 본다 하게 되면은 이제 리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렇죠? 1번 단어, 이제 14번 단어, 뭐 22번 단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리스트 형태로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 있는 자료의 랭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랭스는
네, 요 랭스는 지금 이제 218개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쓴 길이도 여기 뒤에 요 랭스를 그대로 이제 붙여다가 1번째의 그 트레인 자료, 인풋 언더바 트레인에서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했냐, 그 다음 사람은 189개의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풋 언더바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패드 시퀀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패딩을 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바꿔놓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풋 언더바 트레인이라고 해주시고 이퀄에서 이제 시퀀스 점 패드 언더바 시퀀스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풋 언더바 트레인에 우리 맥스랭 최대 길이죠. 맥스랭 하셔가지고 최대 길이는 500으로 주겠다. 500으로 주겠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코드를 적어 주시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죠. 인풋 언더바 테스트 해서, 이제 시퀀스.패드 언더바 시퀀스라고 주시고, 이제 인풋 언더바 테스트 해 주시고, 맥스랭 이퀄 500.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의미는 저희 패드 시퀀스 이런 의미는 저희가 최대 이 RNN으로 들어가는 셀이 500개의 값을 가질 텐데 이 500개의 값이 어떤 리뷰는 500개가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리뷰는 500개가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순차적으로 쭉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500개가 쭉 들어갈 텐데 이 500개에 해당하는 x 값들이 요게 이제 x0부터 각각의 단어가 되겠죠. x1, x2, x3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단어가 될 텐데 얘가 이제 500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500개. 그럼 이제 499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21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한 218개는 단어가 있고 나머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고정된 개수의 RNN에 인풋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218개 이외에는 다 제로 패딩 해가지고 이제 패드가 뭘 깐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0으로 쭉 깔아준다. 0000000 이렇게 깔아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개가 넘어가는 애들은 잘라주고요. 500개로 딱 잘라주고 500개가 안 되는 애들은 이제 0으로 채워줍니다. 요게 이제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RNN에 들어가는 입력을 편리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원래 RNN이 입력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아주 편리하게 이제 이 패드 시퀀스라는 것을 쓰시면 길이, 즉 시퀀스 랭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이제 편리한 함수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패드 시퀀스에 대한 함수를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키텍처, 저희 모델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의 구조는 RNN을 사용해서 심플 RNN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RNN의 마지막 단은 우리가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아맞추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RNN의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RNN 셀이 이렇게 있고 이 RNN 셀에서 주는 정보들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덴스층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한 문제를 푸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갈 거고, 요 시퀀스 랭스는 이제 500개, 그쵸? 아까 저희 500개 길이를 맞춰서 만들어 준 거니까요. 이런 구조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료를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을 쓸 건데요. 저희 자료가 이 10,000개 자료를 그 10,000개의 워드죠. 그죠? 10,000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피처가 지금 10,000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그
굉장히 스파스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어가 10,000개니까 얘를 뭐 기본적으로 바꾸는 형태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써서 가장 많이 바꾸는데요. 그러면 단어가 10,000개니까 이 10,000개의 단어를 우리의 그 벡터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은 10,000개 중에서 이제 1개, 뭐 예를 들면은 뭐 헬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단어는 1이고 그 다음에 이 10,000개 각각의 단어들은 뭐 헬로우도 있고 뭐 모닝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10,000개가 있겠죠. 그쵸? 이 값에 대해서 어떤 거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000000 하는 이제 이 안의 값은 굉장히 스파스한 단어의 벡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셨는데요. 한 개만 1이고 나머지 9,999개는 0이 되는, 그쵸? 여기에는 0이 되는 이런 스파스한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학습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고요. 얘를 압축해가지고 몇 차원까지 줄일 거냐? 32차원까지 줄이겠다. 원래 차원은 이제 만차원인데 얘를 줄여서 32차원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베딩 기법을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코드로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위해서 케라스에 keras.layers 하시고 임포트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이제 여러 모듈들을 한번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댄스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인베딩이라고 하는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파스 벡터를 댄스한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객체도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 RNN, 제일 이제 간단한 RNN이죠. 그리고 이 LSTM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롬 하셔가지고 keras 해주시고 모델스 해주시고 이제 임포트 시퀀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델을 만드는 것을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죠. 이렇게 좀 임포트를 해주셨으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하셔가지고 우리 모델을 좀 가져와 주시고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 CQ 네, 시퀀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모델.add 하셔가지고 인베딩 저희의 그 기본 차원은 만차원인데 이거 너무 스파스하고 그 다음에 한 개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 되버리니까 성능이 안 좋다. 그래서 조금 더 댄스한 벡터인 32차원으로 좀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점 또 add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정보는 이 인베딩한 정보는 바로 우리의 그 심플 RNN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32라고 한번 해주시면 이제 요거는 아웃풋 벡터의 크기가 32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모델점 add 하셔가지고 이제 댄스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한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activation 이 액티베이션은 이제 시그모이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한번 서머리 해가지고 찍어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베딩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넌 컴마 32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인베딩 끝에 차원이 만차원이었는데 32차원까지 줄어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차원까지 줄어든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인베딩 후의 결과는 3차원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정보의 첫 번째 값은 배치 사이즈가 되겠고요. 첫 번째 값은 배치 사이즈.
네, 요 앞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 몇 건의 단어들이 들어올 거냐, 배치 사이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시퀀스 랭스가 됩니다. 시퀀스 랭스.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 랭스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500개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는 5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는 원래 만차원을 32차원까지 줄이겠다라고 해서 한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의 차원수입니다. 벡터의 차원수. 벡터의 차원수가 32차원으로 덴스한 그런 벡터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심플 RNN으로 들어온 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넌 컴마 32라고 했는데 저희가 RNN을 주면서 이 32개의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아웃풋 벡터는 32차원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넌 컴마 32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각각의 RNN에서 주는 정보들을 모두 다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요거는 안 받고 요거는 필요 없어서 안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온 자료들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우린 뭘 할 거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알아맞추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전체의 그 아웃풋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2차원 텐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넌 컴마 32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넘어올 거죠. 배치 사이즈 컴마 32라고 해서 마지막 정보들이 넘어오게 되겠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추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댄스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그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신경망을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배치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한 개, 그죠? 한 개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요 정보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 아키텍처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쓰시면 되니까 이제 저희 모델의 아키텍처에 컴파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렇게 좀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 이제 연결해서 이제 모델 서머리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모델.컴파일 해가지고 모델 컴파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옵티마이저 주셔야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 주셔도 되고 RMS 프롭으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RMS 프롭 그리고 또 로스 우리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주시면 됩니다. BINARY 크로스 엔트로피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트릭스는 이제 저희 에큐리시 주면 되는 거니까요. ACC 해가지고 이제 에큐리시 주시고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결과를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fit 하셔가지고 이제 인풋 트레인 그 다음에 컴마 주시고 Y 트레인 해가지고 우리 트레인 정보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저희 에폭을 몇 번을 줄 것인가 에폭스라고 하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이제 몇 건씩 끊어서 학습을 시킬 거냐 이제 128개씩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 밸리데이션 스플릿으로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한 0.2 정도로 이렇게 주고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위에 오타가 좀 있었네요. 맥스랭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옵션을 제가 언더바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거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쭉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런타임 해가지고 이제 그 모두 실행하기 하셔가지고
모두 실행, 전체 모두 실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하셔가지고 실행 다 한번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패드 시퀀스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 이제 에러 없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키텍처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 컴파일해서 이제 아까 피팅 시켰던 학습했던 코드들 이제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퀀스 랭스가 길죠. 그죠? 시퀀스 랭스가 저희가 이제 500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이제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폭 한 번 도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에폭 한 번 도는데 지금 20초 넘게 지금 걸리고 있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콜앱이 어떤 경우는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느릴 때가 있어요. 이게 또 무료 클라우드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또 천천히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폭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에폭은 조금 오래 돌았어요. 83초 정도 걸렸는데 요거는 좀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네, 한 83초 정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요 런타임에서 요 형 변경하셔가지고 요 GPU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RNN은 이제 GPU를 쓰셔야 조금 더 성능이 빠르죠. 최대 한 10배 이상은 이제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GPU 설정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요거를 초기화 하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습 진행되는 동안 지금 이걸 좀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폭 한 번 돌았을 때, 그 애큐리시를 보면은 조금 줄여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의 애큐리시는 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이제 애큐리시가 0.53 정도 지금 됐고, 밸리데이션 애큐리시는 0.78 정도 됐는데, 밸리데이션 애큐리시가 좋은 게 더 좋은 모델이죠. 그죠? 우리가 학습에 쓰지 않은 데이터도 이제 요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스도 쭉 잘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로스가 0.68이었는데 0.45로 지금 잘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폭 돌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스가 이제 쭉 줄어들면서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리고 애큐리시는, 트레인에 대한 애큐리시는 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878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성능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리시가 조금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밸리데이션 애큐리시 보니까 0.84까지 올라갔어요. 둘 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0.87, 0.84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폭 이제 10번 도는 동안 이제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십시오. 네, 학습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학습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에폭 10번을 다 돌았고, 그 다음에 한 에폭 도는데 한 63초 정도 걸렸네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스도 이제 쭉 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애큐리시도, 트레인에 대한 애큐리시는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0.99까지 올라갔는데 밸리데이션에 대한 애큐리시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쵸? 0.78 정도니까 좀 줄어들었고, 중간에 한번 이제 0.79, 0.82
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제일 피크로 찍었을 때는 에폭 3 정도, 그죠? 에폭 3 정도에서 에큐리시가 이제 가장 높게 나왔네요. 0.84 정도로 밸리데이션 에큐리시가 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도 요때 이제 제일 감소했고, 그 이후로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에폭 3번 정도 끊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면 현재 아키텍처로는 이제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펴보셨고, 이번에는 또 우리 이 RNN의 또 성능 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심플 RNN이 아니라 LSTM을 사용한 내용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TM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네,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그 사용하셨던 아키텍처를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델을 이름을 그냥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V 해서 네, 여기 좀 붙여 넣기를 해주시고, 카피가 잘 안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좀 붙여 넣어 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잘 붙여 넣어 주셨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변경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 여기 이제 심플 RNN이 아니라 저희 셀인 LSTM이라고 하는 이제 셀을 사용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위에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델 컴파일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부분 이제 잘 카피하셔가지고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키텍처는 다 똑같은데 이 RNN 셀의 형태가 지금 LSTM으로만 바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LSTM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한번 쭉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에폭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증가 에폭 1, 에폭 2, 에폭 3 이제 이렇게 좀 증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LSTM이 조금 더 성능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네요. 보통은 LSTM이 조금 더 느린데 왜냐하면 조금 더 회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느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트레인에 대한 에큐리시는 이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0.64부터 시작해서 0.8대 0.96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에큐리시도 이제 0.5를 기점으로 해서 0.87, 0.88, 0.8866, 그 다음에 0.8786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에폭 한 5 정도를 찍었을 때가 이제 가장 성능이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지금 현재 괜찮고 트레인에 대한 에큐리시는 이제 0.93, 또 밸리데이션의 에큐리시는 또 0.886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에폭에서 끊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그냥 텍스트로 그냥 쭉 읽으셔도 되긴 하지만 한번 또 시각화, 저희 히스토리에다 담아놓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CC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데다가 담아놨는데요. 이제 히스토리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ACC라고 지금 되어 있는 키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요. ACC를 받아오시고 또 밸리데이션 에큐리시 해서 이제 히스토리 해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이제 발 언더바 ACC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밸류 로 값이 들어 있으니까요. 발 ACC 해서 이제 에큐리시 받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로스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히스토리 하셔가지고 똑같이 요거 이제 잘 카피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피하셔가지고 써주시고 그리고
LOSS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도 마찬가지로 history 하셔서 발 언더바 LOSS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갖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키워볼게요. 매플로립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매플로립을 한번 또 임포트를 해 놓겠습니다. 매플로립.py plot as plt. 요게 이제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있죠. 그리고 epochs 해서 이제 레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랭스만큼 줄 건데요. 우리 accuracy의 랭스만큼 해서 플러스 1까지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1부터니까 범위가 지정이 될 거고요. 또 plt.plot 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epox를 주시고 그 다음에 accuracy 찍어 보겠습니다. accuracy 그 다음에 라벨 찍어 주시고 요거는 이제 트레인에 대한 accuracy다 이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똑같이 카피하셔 가지고 validation accuracy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validation accuracy다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title 넣어서 우리 트레인과 validation accuracy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t.legend 레전드 적어 주시고 또 plt.show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이제 accuracy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밑에 x축은 이제 저희의 에폭이 되겠고요. 또 y축은 이제 accuracy입니다. 트레인에 대한 accuracy는 쭉 상승하고 있는데 validation에 대한 accuracy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 있긴 한데 이제 둘 간의 차이가 적으면서 트레인과 accuracy 차이가 적으면서 트레인에 대한 성능은 이제 일단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성능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폭이 3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폭 3으로 이제 저희 다시 학습시켜 주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좀 학습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료를 요거 그대로 좀 카피해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고 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에폭을 이제 저희가 3 정도 주시면은 이제 베스트다 이제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 아키텍처 그대로 해서 이제 자료를 다시 우리 모델을 덮어 쓰고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이제 에폭 1번, 2번, 3번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해서 이제 가장 잘 나온 마지막 이제 3번째 밸리데이션에 대한 accuracy가 0.89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0.89까지 올라간 이제 저희의 IMDb 예제에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이제 긍부정 예측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